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성재입니다. 앞서 언리얼 엔진 5.1에 더욱 강력해진 기능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5.1 업데이트에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 도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만큼 이 분야를 위한 업데이트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M&E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신규 기능과 업데이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카메라 VFX 촬영 시 주목할 만한 렌더링 개선 사항들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루멘에 관한 것인데요. 드디어 이제 5.1부터 엔디스플레이에서 루멘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렌더 노드의 뷰포트마다 루멘 씬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이전 버전에 이제 있었던 아티팩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버추얼 섀도우 맵도 엔디스플레이를 지원하게 되어 더 이상 라이트 맵을 베이크하지 않고도 높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실시간 라이팅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의 제작이나 촬영 시에 들어갔던 상당 부분의 제작 시간들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리플렉션입니다. 실제 촬영용 배경 제작 시 물표현이나 유리창 표현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 반투명 재질과 단일 레이어 물 쉐이딩 모델에서 미러 리플렉션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동차 창문의 경우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5.1부터는 더 높은 퀄리티의 리플렉션이 필요하다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고퀄리티 반투명 리플렉션을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레이 트레이싱이나 플래너 리플렉션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훌륭한 리플렉션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레이어 물 쉐이딩 모델을 사용하는 물 매터리얼일 경우는 이 고퀄리티 반투명 리플렉션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미러 리플렉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좌측이 일반적인 반투명이고요. 우측이 물 레이어 쉐이딩 모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러 리플렉션이 단일 레이어 물 쉐이딩 모델에는 강제로 켜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이나 거울 같은 재질이 포함되어 있는 배경도 이제는 걱정 없이 보다 정확한 리플렉션과 좀 더 안정적인 플레임으로 촬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팅 관련 몇 가지 더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좀 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라이트 매스 설정에서 그 라이트의 그 바운스 횟수를 높게 설정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디퓨즈 부스트 값을 수정하여 배경의 밝기를 쉽게 조절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 루멘에서도 똑같이 라이트의 바운스 횟수와 디퓨즈의 강도를 실시간 라이팅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루멘 GI에서 디퓨즈 컬러 부스트 수치를 조절하시면 그 즉시 원하는 반사광의 횟수를 늘리는 느낌을 이제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두운 실내의 경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스카이라이트 누수의 수치를 변경하시면 스카이라이트를 강제로 실내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여 전체적인 라이트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실 필요 없이 손쉽게 실내의 밝기를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대응하시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트 세션에서 이미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지만 나나이트 폴리지 지원과 양면 폴리지 쉐이딩 모델 지원으로 자연물이 많은 배경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프레임에서 더 높은 퀄리티로 촬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 촬영 시 가끔씩 깜빡이는 픽셀들로 인해서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템포럴 슈퍼 해상도에서 자동으로 픽셀들의 깜빡임이나 모아레 패턴들을 탐지하여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화면에서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그 인카메라 VFX 촬영 시 아주 그 편리하게 사용하실 인카메라 VFX 전용 에디터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스테이지 운영 중에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또 따로 모아서 안드로이드나 iOS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앱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통 그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그 즉각적으로 제어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쉽게 제어하기 위해서 미리 필요한 메뉴들을 모니터에 꽉 차게 배치해 놓고 쓰시거나 또는 그 리모트 컨트롤에 모아놓고 쓰시거나 하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실 필요 없이 이 인카메라 VFX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엔디스플레이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의 컬러 부정부터 라이트 카드 컨트롤까지 쉽게 제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시려면 여기 버추얼 프로덕션 메뉴에서 인카메라 VFX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현재 레벨에 사용 중인 엔디스플레이 액터를 인식해서 이 별도의 뷰포트에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을 보시면 실제 자주 사용하는 액터들인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나 엔디스플레이 액터, 카메라, 색 보정 영역 액터들을 레벨에서 자동으로 찾아서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측, 여기 우측에 보시면 색 보정 창과 라이트 카드들만 따로 필터링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좀 더 빠르게 해당 액터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존에 그 사용하시던 라이트 카드가 안 보일 경우는 여기 메뉴에서 기존 컨텐츠 인풋 메뉴로 한 번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색감을 수정해야 하는 모든 액터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 아주 쉽게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엔디스플레이 액터의 경우 현재 그 전체 클러스터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특정 뷰포트들만 묶어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컬러 그레이딩 수정뿐만 아니라 그 각각 색감과 관련된 추가 옵션들도 이 우측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엔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추가 항목을 클릭하시면 뭐 뷰포트 스크립트 퍼센테이지나 내부 플러스 텀을 켜고 끄는 기능, OCIO 설정도 빠르게 접근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크로마키 켜는 기능도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이트 카드의 경우 현장에서 정말 자주 만지게 되는데요. 라이트 카드의 그 추가는 여기에서 바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위도 경도 값을 수정해서 위치를 잡으셨지만 이제는 LED 월 모양에 맞춰서 직관적으로 위치를 쉽게 수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트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도 이 뷰포트에서 직접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모양의 라이트 카드가 필요할 경우 여기 보이시는 그 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직접 그려주시면 됩니다. 길다란 모양의 라이트나 길다란 형광등 모양이 필요하실 경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실제 세트와 그 언리얼상의 컨텐츠 간의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색 보정 영역에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디테일 패널에서 액터당 색 보정 활성화를 켜고 액터를 추가하면 해당 액터에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 해당 액터만 제외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대신에 그 현재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프로젝트 세팅에서 스텐실로 검색하셔서 커스텀 뎁스 스텐실 패스를 Enable with 스텐실로 설정하셔야 제대로 동작합니다. 그 다음은 색 보정 창이라는 액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몇몇 분들이 요청 주셨던 기능이었는데요. 이 색 보정 창은 색 보정 영역과는 다르게 특정 위치에서 일정 범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보이는 영역을 기준으로 배경 전체의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하늘의 색까지도 손쉽게 조절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 보정 창 역시 색 보정 영역과 똑같이 액터별로 색감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미디어 플레이트입니다. 이 미디어 플레이트로 인해서 이제 동영상 파일이나 시퀀스 이미지를 언리얼 엔진에서 재생시키는 방법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민맥과 타일로 처리한 EXR 시퀀서를 이 미디어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재생시킬 경우 높은 해상도의 영상도 기존에 비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나 미디어 텍스처를 함께 만들어 줘야 했고 시퀀서 없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블루프린트 작업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5.1에서 새롭게 추가된 이 미디어 플레이트를 이용해 동영상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EXR 시퀀서 이미지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으로 이미지 미디어 소스 에셋을 만드신 후에 이름을 간단히 정해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까 이제 미리 준비해둔 시퀀서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디어 소스를 그냥 레벨에 배치만 하시면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정말 기존에 비해 많이 간단해졌는데요. 이제 그 플레이 시켜보면 별다른 세팅 없이도 바로 재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진 이유가 바로 그 5.1부터 새로 추가된 이 미디어 플레이트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재생이 필요한 메시나 그 플레이어 재생 관련 옵션들이 모두 통합되어 들어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이 미디어 플레이트에서 꼭 그 설명드려야 할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드라이빙 코프처럼 자동차가 달리는 씬을 촬영할 경우는 꽤 큰 사이즈의 동영상을 각각 렌더 노드마다 나누어 재생시켜야 하고, 그리고 또 각 렌더 노드마다 정확하게 동기화시켜서 재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 미디어 플레이트와 함께 사용하면 큰 사이즈의 동영상도 무리 없이 재생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큰 사이즈의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재생시키는지 에디터를 통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렌더 노드마다 동기화를 맞춰서 재생하기 위해서는 EXR 시퀀서 파일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레벨 시퀀서를 통해서 재생해야 합니다. 이미 이 영상은 EXR 시퀀서 파일이라서 그냥 이 미디어 플레이트 액터를 레벨 시퀀서에 드래그해서 넣으면 됩니다. 지금 팝업 메시지가 떴는데요. 시퀀서에 넣는 순간 알아서 자동으로 재생을 체크 해제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얘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디테일 패널에서 메쉬 부분을 구체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100배로 키우고요. 시퀀서를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동영상의 현재 대역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 메뉴에서 대역폭 모니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재생되고 있는 시퀀서에 대한 대역폭 사용량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초당 약 한 4기가에서 5기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EXR 처리 기능을 통해서 타일 및 립맵을 생성해 주게 되면 각 렌더 노드마다 이미지 전체를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뷰포트에 해당하는 타일 부분만 골라서 스트리밍 하게 되기 때문에 대역폭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최대 해상도를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와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는 더 작은 사이즈의 민맵을 이용하여 로드하게 됩니다. 그 민맵과 타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면요. 여기 입력에 기존 EXR 시퀀서를 연결해주고 출력에 처리가 완료될 그 시퀀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이미지 처리 버튼을 누른 후에 모두 저장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미리 타일과 민맵을 생성해 놓은 시퀀스 파일로 교체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제대로 처리된 EXR 시퀀스 파일이라면 여기에 민맵 개수와 타일 개수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 다시 대역폭 모니터로 확인해 보면 현재 보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타일만 스트리밍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4기가 이상이었던 대역폭이 1기가 이하로 크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좀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화면에 보이는 타일 개수가 더 줄어들면서 대역폭 사용량도 같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일뿐만 아니라 그 민맵도 안정적으로 그 스트리밍 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확인해 보려면 별도로 디버그 모드로 처리한 시퀀서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EXR 처리에서 그 이 민맵 레벨 색조 활성화 부분을 체크해 주고
생성해 주면 됩니다. 저는 또 이제 그 미리 만들어 둔 시퀀서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빨간색은 8K 해상도고요. 녹색은 4K, 파란색은 2K 해상도입니다. 이렇게 카메라와 거리가 멀어질 경우 자동으로 알아서 알맞은 픽셀의 밋맵으로 교체가 되어 스트리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디어 플레이트와 타일과 밋맵 처리가 된 EXR 시퀀서를 이제 사용하실 경우 큰 해상도의 동영상도 무리 없이 재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고품질로 촬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약간의 그 제작 환경 변화를 가져올 만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5.1부터는 SMPTE 2110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표준 방식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미디어를 전송하는 표준인데요. 낮은 지연 시간으로 압축되지 않은 비디오를 포함하여 미디어 프레임 전송을 동기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SMPTE 2110을 사용하여 카메라에서 언리얼로, 언리얼에서 언리얼로, 그리고 언리얼에서 뭐 LED 프로세서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로 그 IP 네트워크를 이용해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이전에 비해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조합으로 촬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디스플레이 경우를 좀 보시면 렌더 노드 뷰포트에서 직접 그 미디어의 소스나 SMPT 같은 이제 비디오 소스나 또는 캡처보드에서 받은 그 라이브 비디오 데이터들을 다이렉트로 입력받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메뉴가 이쪽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5.1부터 뮤비 렌더 큐에서 엔디스플레이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레벨 시퀀서에 엔디스플레이 액터를 추가하고 무비 렌더 큐 창을 여신 후에 무비 렌더 큐 세팅 항목에서 엔디스플레이 렌더링 항목을 추가하고 세팅 항목에 있는 엔디스플레이도 추가해 줍니다. 루트 액터를 정해 주시고 만약 그 원하는 뷰포트만 렌더링 하고 싶으실 경우 여기에 있는 이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설정을 다 하신 후 렌더링을 걸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뷰포트마다 그 설정된 해상도로 각각 시퀀서를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고퀄리티로 렌더링된 시퀀서를 그 다시 그 엔디스플레이 뷰포트에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직접 재생시켜서 촬영할 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UI가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우선 기본 화면에서 그 각종 액터들의 프로퍼티를 등록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프로퍼티 노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DMX 같은 하드웨어와 바인딩 하시려면 여기 프로토콜을 누르시고 세부적으로 DMX인지 미디인지 고르시면 됩니다. 이번에 편리한 그 레코딩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매번 해당 키의 아이디나 채널명이 무엇인지 로고 화면을 보고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렉 버튼을 누르고 장비에서 원하는 키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매핑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로직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원했던 기능이었습니다. 이 로직을 이용하면 특정 값을 기준으로 여러 값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 단 하나의 값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모든 값들을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배경을 밤으로 변경하려면 그 디렉셔널 그 라이트의 강도만 0으로 변경했을 때 보시면 스카이라이트와 하늘도 각각 값을 변경해 줘야만 밤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로직을 이용하면 한 번에 다 같이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로직을 미리 설정해 두었는데요. 여기 그 컨트롤러 부분에 기준이 되는 값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의 값에 따라 디렉셔널 그 라이트의 강도와 스카이라이트의 강도가 변경되도록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조건부에 추가하여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하이드 시키고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언하이드 시키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값을 이제 내리거나 올렸을 때 이 세 가지 항목들이 함께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직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촬영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그 멀티 유저인데요. 기존 멀티 유저 서버는 콘솔 기반이어서 서버 관련 정보는 그러니까 다른 PC의 연결 정보 정도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티 유저 사용 시 이 부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1에서는 이제 서버 상태나 그 세션이나 네트워크 정보 등을 보여주는 UI 기반의 이제 멀티 유저 서버를 새로 추가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PC가 접속하고 있는지 이 서버만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스위치보드에서 자동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서버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멀티 유저 서버를 배치 파일로 실행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실행 파일만 이 새로운 서버 파일 이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VR 스카우팅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통 그 오큘러스 퀘스트나 스팀 바이브 장비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기존 오큘러스 VR이나 스팀 VR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필요 없이 오픈 XR 플러그인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VR 스카우팅에서 인핸스드 인풋을 지원하게 되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인풋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1부터는 버추얼 카메라의 화면 전송 방식이 픽셀 스트리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보다 안정적이고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그 기존에 그 사용하시던 iOS 앱인 그 라이브 링크 V캠을 업데이트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VR 스카우트와 마찬가지로 인핸스드 인풋이 지원되어서 이제는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 인풋을 활용하여 버추얼 카메라를 컨트롤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버추얼 카메라의 그 HUD 화면도 좀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벨 스냅샷 사용 시 퍼포먼스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드 압축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저장 용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빠르게 저장되고 스냅샷을 아무리 좀 많이 생성하셔도 용량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 믹서라는 툴이 추가되었습니다. 레벨, 그 배경 레벨 안에 그 조절해야 할 많은 라이트들이 있을 경우에 그 일일이 그 찾아서 변경하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 기능을 통해 아웃라이너에서 일일이 찾으실 필요 없이 라이트 믹서에서 바로 선택해서 빠르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GPU 라이트 매스에 관한 업데이트인데요. 이제 5.1부터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스테이셔너리 스카이라이트, IES 프로파일 및 렉트 라이트 텍스처 기능을 지원하게 되어 GPU 라이트 매스가 전반적으로 퀄러티와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도 좋아졌는데요. 멀티 GPU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싶으실 때 이제는 컨솔 커맨드로 아주 쉽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으로 M&E 분야를 위한 언리얼 엔진 5.1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 자리에서 다 다루지 못한 유용한 업데이트들이 많은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5.1 버전은 실제 제작과 촬영 워크플로우에 변화를 가져올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출시 노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